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로 네. 많이 얘기하는 유동성, 그렇죠. 이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작년 한 해 정말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22년 이 유동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소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올해 유동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글쎄요. 네. 올해는 좀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작년 한 해 유동성이 너무 풀려서 네. 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받아들여서 올해는 네. 좀 줄이지 않을까. 유동성이 풀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네.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 재작년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사실 주요 원인은 사실 코로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파헤쳐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쓴 정책이 바로 국가 재정을 푸는 거였어요. 네. 그 옛날에는 이제 국가 재정을 푸는 방식이 대출을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간접 지원 형식으로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국가가 돈을 직접 푸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네, 직접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시중에 넘쳐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올해 같은 경우를 예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올해도 코로나는 지속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국면에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바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그 대통령,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정부가 이제 재정을 풀 것이냐, 아니면 이제 걷어들일 것이냐로 봤을 때 공약을 이제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다 살펴봐도 소상공인 지원 액수 차이에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50조, 100조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푼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네. 결국에는 올해도 돈은 풀린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네. 이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집값은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사실 돈이 많아지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류를 짚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동성의 근을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동성, 돈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럼 돈이 풀린 만큼 올랐냐? 아니면 돈이 풀린 것보다 더 많이 올랐냐? 아니면 돈이 풀린 것보다 좀 적게 올랐냐? 이게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이 풀린 만큼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 돈이 풀린다. 그럼 그만큼 계속 올라갈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돈이 풀린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좀 약간의 거품 같은 게 생겼다.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품은 언제든 거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돈이 풀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예 덜 오르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더 많이 올라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나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실 올랐다.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맞는 말이죠. 정확히 이제 시장을 분석하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냐. 얼마만큼 더 많이 올랐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하고 계속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상황이 바뀔 건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는데 데이터를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갑자기 방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들도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서울의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라고 해서요. 이제 이 그래프는 사실 이제 리치고에서 제가 이제 협찬을 좀 받아서 데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 협찬을 해주신 김기훈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돈이 풀린 만큼 그거보다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자, 물가 지수 이게 있잖아요. 네. 이 물가가
지금 63.4%가 올랐어요. 이 빨간 선이 지금 아파트거든요. 152.5%가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한 8년 중반 이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는 지금 물가지수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이하는 물가지수보다 낮은 상승률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 풀리고 있는 것과 아파트 가격이 동일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프로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밑에 이제 그래프로 보면 자, 여기 이제 녹색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보이죠. 지금 녹색일 때는 지금 오히려 이제 밑에 물가 상승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확률이 이게 보면 이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많은 상황에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아파트 가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만큼 이쪽으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생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돈이 올라간 만큼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무조건 돈이 풀린다 해서 올라가는 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비트코인 시장 지금 돈이 풀린 상황인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다운 분위기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에 이제 비례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네.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게 같은 흐름은 타지 않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돈이 풀린 만큼 올랐냐. 그만큼 올랐으면 앞으로도 돈이 풀릴 만큼 오른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풀린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떨어질 거냐 이런 상황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돈이 풀린 것보다 덜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는 올라갈지.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돈이 풀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번 문제라는 거죠. 돈이 이제 풀렸잖아요. 네. 자,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금리 인상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이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부는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풀린 돈을 어느 정도 좀 회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풀린 것이 효과가 그대로 날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 이제는 돈이 풀린 거의 효과를 이제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 항상 꼭지점에서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돈이 풀려서 사실 돈이 풀림으로 인해서 돈이 풀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거품이 형성이 되고 거품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제 일정 시점이 오면 이걸 거둬들이는 제스처가 나오게 되고 그 대표적인 제스처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진짜 작년과 달리 정말 유동성이 많아졌지만 작년에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진짜 그게 확확 와닿으니까 그 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시장이 먼저 살짝 변해요. 변하고 나서 이때에 같이 겹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부터 시장의 하락 분위기로 전환돼서 같은 방향으로 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상승 쪽에 있다. 상승이 강한 흐름으로 있다. 그러면 사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미 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락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이게 같은 방향이 된다는 거죠. 제가 2차 요인은 같은 방향일 때 효과를 크게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방향일 때는 효과가 적지만 같은 방향일 때는 효과가 크다. 그럼 이때 돈이 풀리는 거는 사실 상승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 방향이 턴을 했어요. 돈이 풀리는 효과는 이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중요한 거는
이런 요인들보다 이 시장 상황이 변했다. 이게 정말 핵심인 그렇죠. 거네요. 시장 상황이 먼저 변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풀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크게 내느냐 작게 내느냐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무조건 돈이 풀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돈이 풀렸으면요.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집을 살 거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무조건 풀렸다라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돈을 가진 사람이. 예? 어디에 쓸 것이냐. 그렇죠. 어디에 쓸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부동산만 삽니까? 아니죠.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돈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이 수요는 부동산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금으로 갈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요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돈이 풀렸을 때 이 선택지가 상승 기류에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시장이 꺾여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상승 기류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부동산으로도 몰리고 비트코인으로도 가고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꺾이잖아요. 그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유동성이 꼭 부동산으로 갈 법은 없다. 그렇죠. 예,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거에 너무 유동성 때문이다. 물론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큰 효과를 낸 건 맞아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호재거리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인도권 막 가격 올라갈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호재거리가 똑같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가격으로 막 10억의 가치를 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억의 가치도 못 낼 때가 있고 이건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시간은 정말 같은 요인이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네. 나타낸다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양지였어요. 양지였는데 그늘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돈은 풀리는데 돈이 풀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작용.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커지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유동성 풀리니까 올해도 집값 오를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가 똑같이 있어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전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제대로 깔고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전제를 좀 방향을 잘못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뭘 포커스에 둬야 되느냐, 전제를 제대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 시장 분석을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2022년 이 유동성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분석했던 거랑 좀 다르게 네, 데이터도 이용해보고 네. 딱 시각화가 되니까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직 기술적인 측면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조금씩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 가면서 프로그램도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좀 더 많은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성 있는 시장 분석 기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